네. 그 외사법 스터디 다섯 번째 시간이고요. 이번에 채널 지기님과 함께 하게 되는데, 이건 제가 좀 개인적으로 요청을 드렸습니다. 요청을 드린 이유가 어떤 이유냐면은, 그 내주셨던 이제 코멘트 중에서 크게 이제 한 세 가지 정도가 있고요. 그 세 가지가 리얼 밸류드 펑션의 이제 바운드, 그리고 오픈셋의 정의, 그 다음에 하나가 더 있었는데, 잠시만요. 저도 지금 그걸 좀 찾고 있어. 그다음에 극한의 정의, 그다음에 니게이션. 이 네 가지를 지금 가지고 조금 더 그 구체적인 커멘트를 각자 생각한 거에 대해서 구체적인 커멘트를 좀 받아보고 이 부분을 엄밀하게 한번 정의를 하고 그 다음에 삽질로 나가야 그 쓸데없는 삽질을 좀 피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그 부분이 이 세 명한테 다 필요하다고 좀 느꼈습니다. 그래서 좀 요청을 드렸고, 네, 이번에 좀 오시게 되었습니다. 네, 그렇죠. 네, 제가 좀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올리신 걸 잘 봤고요. 필요한 연습들을 하고 계시다고 생각이 들어서 좀 그거를 계속 하면 될 것 같은데, 일단 그거부터 한번 정확하게 해볼게요. 어, 그, 저희가 지금 이제 논리에 대한 기본적인 얘기들을 지금 보고 있는 거라고 보면 되거든요. 근데 그 논리를 저희가 소위 이제 어떤 진리표를 토대로 해서 만들어요. 진리표를 토대로 해서 만드는데, P면 Q이다를 생각을 할 때 PQ의 어떤 선택지는 두 가지씩 있기 때문에 테이블은 총 네 가지 탭이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그랬을 때 일단은 여기 계신 분들께 다 여쭤보는 것으로 가정이 만약에 F이면 그 이제 P가 F이면 Q가 T든 F이든 무관하게 P implies Q는 언제나 참이에요. 이거에 대해서 동의하시나요? 네. 다 직관적으로도 혹시 동의가 되세요? 가정이 거짓이면 결론은 읽을 필요가 없어요. 조건문은 네. 무조건 참이 되도록 진리표가 잡혀 있습니다. 그 얘기는 어떤 얘기가 되냐면요. 그 얘기는 만약에 내가 거짓된 가정을 걸면 나머지 문장은 읽을 필요가 없다는 뜻이에요. 무조건 맞거든요. 그래서 수학에서는 그 99% 맞는 거라는 건 말이 안 됩니다. 이해 가셨나요? 그 가정의 참과 거짓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일 수밖에 없어요. 가정이 거짓된 순간 P 임플라이즈 Q는 끝나니까요. 예, 괜찮나요? 그랬을 때 그 바운디드부터 한번 얘기를 좀 같이 한번 해보죠. 바운디드부터 제가 화면 공유를 좀 해볼게요. 근데 제가 오늘 여쭤보고자 하는 어떤 결은 일단 논리적 정합에 대한 것도 맞는데 그거 이전에 이게 나한테 얼마나 좀 약간 정말로 와닿느냐에서 보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꼭 모르실 거라고 생각하고 여쭤보는 정서는 아닙니다. 좀 얼마나 와닿게 느끼시느냐의 정서에 가까워요. 그래서 어떤 함수가 있어요. 함수가 있고 그냥 단순하게 잡죠. 함수를 실수에서 실수로 가는 거로 그냥 단순하게 잡을게요. 아주 그냥 쉬운 상황으로서. 그래서 우리가 이런 어떤 함수가 있어요. 펑션. 함수의 정의를 난다고 치겠습니다. 자, 그래서 함수가 주어져 있을 때 얘가 우리가 바운디드가 된다고 표현하는 것은 두 가지가 제가 데피니션 1을 하나는 적어드릴 거고 하나는 데피니션 2를 적어드릴 거예요. 그리고 하나는 틀려요. 하나는 명확하게 틀린 문장이고 하나는 맞는 문장이에요. 자, 그래서 첫 번째 문장이 there exists 어떤 m이 있어서 어떤 상수가 있습니다. 어떤 상수가 존재해서 어떤 x를 고르더라도 제가 이거를 그냥 a라고 r이라고 쓰기보다는 a라고 쓸게요. 그리고 여기서 a는 그냥 실수에 사실 이런 과정 굳이 필요하지 않은데 그냥 어떤 마음이 편하게 느끼시고자 그냥 그래프 같은 거 생각하시면 대충 됩니다. 그래서 어떤 a를 뽑더라도 f of x가 절대값이 m보다 작거나 같을 때 이렇게 정의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리고 다른 하나는 어떤 순서를 바꿔요. for any x가 있어서 there exists m such that f of x 얘는 이렇게 되어진다. 자, 이렇게 정의가 두 개가 있어요. 잠깐 좀 화면을 좀 띄워드릴 테니까 제가 좀 약간 묻고 싶은 건 정서적인 결을 좀 포함해서 이게 어떤 거에 대한 테스트라고 생각하시면 좋냐면요. 이제 어떤 논리적인 문장들을 저희가 읽을 거잖아요. 그랬을 때 이렇게 순서 하나 이렇게 스리슬쩍 바꿀 때 아 이거 바꿔도 되나? 바꾸면 안 되나? 이제 그런 감에 대한 것들을 사실 포함해서 묻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자, 뭐가 맞고 뭐가 틀리고 틀리면 왜 틀리는지 혹시 설명하실 수 있으시거나 아니면
디스커션 하고 싶으신 거 있으면 일단 알려주십시오. 아, 뭐 다 뻔하게 느껴진다. 이런 말도 솔직히 괜찮고요. 잘 모르겠다. 이런 말도 괜찮습니다. 약간 정서적인 것들을 포함해서 좀 듣고 싶습니다. 제가 먼저 말씀드려도 될까요? 저는 바운디드는 데피니션 1이 맞는 것 같고 2가 틀린 것 같은데 그 이유는 두 번째는 일단 X를 하나 잡고 그 다음에 그거에 대응되는 M이 존재한다 했으니까 이거는 어떤 함수를 가져와도 항상 맞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M이 X에 종속되니까 아닌 것 같고 그래서 데피니션 1이 맞는 것 같습니다. 아, 혹시 동의가 되세요?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정말로? 네, 정확하게 맞는 그 답변이고요. 그래서 데피니션 2는 디펜던시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쓴 거에는 얘는 뭐에 디펜던시가 들어가 있냐면 X에 디펜던시가 들어가요. 왜냐하면 문장의 선언상 먼저 이미 X를 데피니션 2에서는 픽스를 먼저 해야 되고요. 그 픽스되어 있는 X에 의존되어지는 M이 있다는 문장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여기서는 M을 X에 대한 함수로 보면 되기 때문에 그냥 뭘로 잡아버리면 되냐면 얘로 잡아버리면 돼요. 그래서 이미 함수 리얼 밸류드 펑션에 대해서 참이라는 말은 분명히 맞는 설명이에요. 맞는 설명인 반면에 그 1번은 그런 말이 아니에요. 1번은 M이라는 거가 X에 무관하게 있다라고 선언한 거예요. 그래서 M과 X가 무관하게 존재해서 어떤 X를 고정하더라도 그러니까 M은 X에 디펜던시가 없는 거죠. 어떤 X를 고정하더라도 어떤 이니퀄리티가 성립한다. 그래서 두 문장은 전혀 다른 뜻이에요. 근데 이게 이해가 되시느냐가 일단 1차적인 질문입니다. 혹시 코멘트들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요. 뻔하다는 말도 괜찮습니다. 사실 이게 다르다는 건 알겠는데, 좀, 아직까지 좀 이걸 내가 써먹을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좀 이거를 구분하지 못하면 그 문장을 읽지 못해요. 그래서 제가 강민 선생님이 올려주신 거 보고, 아, 일단 이거를 읽지 못하시는구나 싶어서 이것부터 지금 보여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해를 좀 하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외우시면 안 되고, 이거를 이해를 못하면 문장을 완전히 잘못 읽어요. 그 이 두 가지가 일단은 다른 뜻인 거를 만약에 보신다면, 아, 이거를 내가 구사할 수 있어야 되는구나라는 거를 보셔야 되는데, 일단 첫 번째 기준은 뭐가 되냐면, 디펜던시예요. 그러니까 로직의 순서가 있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 문장을 이제 보시면 그 일부러 이렇게 어떤 문장으로 늘여 쓰는 구조로 생각하지 마시고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 지금 이제 스텝 1은 뭐를 뽑는 겁니까? 어떤 M이 있다라는 게 선언입니다. 이게 스텝 1이에요. 여기서는 스텝 1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for each x이기 때문에 판정기호로 쓰면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시작이 두 개가 전혀 달라요. 이거 그냥 순서 바꾼 거 아니냐? 수학에서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다 따져야지 되는 거죠. 지금이 뭐 명확하게 그게 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스텝 2가 얘는 for each x. 그 여기서 스텝 2가 there exists m인데 이 스텝 2는 스텝 1 다음에 선언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서 이 m이 존재한다라고 하는 이 말은 그 1번과 2번을 이제 비교해 보시면 보이는데 그 데피니션 1의 스텝 2를 보시면 그 x의 선택은 이 a로부터 아무거나 뽑는다는 선언이기 때문에 그래서 엄밀히 말하면 M의 디펜던시는 있어요. 단지 이 선언 자체가 그 M의 디펜던시가 상관이 없을 뿐이에요. 말 이해가 가셨나요? 그 데피니션 원 그러니까 어떤 뭔가 어떤 되게 이해를 해야겠다는 어떤 중압감 그런 것보다는 그냥 아주 그냥 단순하게 읽는 결에서 그냥 보시면 좋겠는데 기본적으로 스텝 2는 언제나 스텝 1의 디펜던시가 있는 거예요. 일종의 어떤 뭐라고 해야 돼요? 절차 지향형 프로그램이랑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각 스텝 바이 스텝으로 진행이 된다라고 그냥 보시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스텝 2는 예시상 스텝 1의 디펜던시가 있어요. 이건 괜찮나요? 그런데 데피니션 1의 경우를 이제 보시면 x가 a에 들어간 임의의 x에 대해서라는 이 어떤 선언은 m의 디펜던시가 있지만 아무 그냥 상관이 없을 뿐이에요. 단순히 말 이해가 가시나요? 반면에 두 번째 경우는 보시면 x를 저희가 먼저 스텝 1에서 뽑았죠.
그러면 여기서 굉장히 중요하게 인지해야 되는 지점이 뭐냐면 여기 그리고 지금 강민선께서 지금 어떤 그렇게 느끼시는 거는 누구나 그렇게 느껴요. 이걸 처음 어떤 트레이닝을 하는 사람들. 그래서 누구나 다 거치는 것으로서 자신의 결로서 이해를 하고 넘어가시면 되는 거라고 보면 돼요. 그러면 이건 어떻게 이해하셔야 되냐면 첫 번째 어떤 스텝 1을 읽은 시점에서는 이렇게 언제나 생각하셔야 됩니다. 제가 아마 레코드에다 남겨놨을 거예요. 그래서 고정을 해야 돼요. 안 그러면 저희가 논리를 진행할 수가 없습니다. 말 이해가 가요. 그러니까 실제로 샘플링을 했다가 보셔야 돼요. 말이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니까 X는 고정이 되어 있는 겁니다. 하나 내가 잡은 거예요. 그래서 그 잡아놓은 X에 의존해서 그 다음을 서술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이해가 가시나요? 그 제가 네, 말씀하시죠. 약간 그 부분이 조금 이해가 안 되는데, 저 지금 뭐야, 집합에 포함된다는 저 기호가 들어가기 때문에 지금 픽스가 된다는 건지, 아니면 그 앞에 있는 퀀티파이어 for any 때문에 지금 픽스가 된다는 건지가 조금 헷갈려가지고요. 좋은 지적인데요. 그 왜냐면 두 가지 퀀티파이어가 다르니까 일단 여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대열 이그지스트 M이라는 그 대열 이그지스트라는 퀀티파이어를 썼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는 M이 선언이 되어 있는 겁니까? 안 되어 있는 겁니까? 그냥 명료하게. 선언이 안 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어떤 M이 존재하여라고 말했습니다. M이 선언이 되어 있는 겁니까? 안 되어 있는 겁니까? 제가 약간 지금 모르겠는 게, M이 선언된다는 게 어떤 특정, 지금 읽으신 게 there exists M까지만 읽으셨는데, 네, 저는 그거가, 여기까지만 읽었습니다. 네. 네, 여기까지 읽은 시점에서 이 문장을 여기까지 읽은 시점에서 스텝 1만 읽은 겁니다. 여기까지. 대열 이그지 M이 존재하여라고 읽은 시점에서 M이 선언이 되어 있는 겁니까? M이 없는 겁니까? 선언이 되어 있는 거죠. 선언이 되어 있는 겁니다. 네. 그게 선언 그 자체니까요. 자, 그런데 여기 좀 더 읽어볼게요. 그러니까 더 읽겠다는 말이 아니라 이 말을 좀 더 의미를 좀 더 해볼게요. There exists M부터요. 그렇죠? 그래서 이걸 일단 읽어보면 이 M은 조건이 있어요. 어떤 거냐면 양수여야 돼요. 동의하시나요? 자, 그럼 제가 똑같은 질문 다시 물을게요. 여기서 스텝 1을 읽으면 양수인 M이 선언이 돼 있다는 거에 대해서 동의하세요? 자, 그게 하나를 더 묻기 위해서 이거에 대해서 일단은 어떤 수긍이 되시느냐를 묻고 있는 겁니다. 좀 말씀하신 게 바로 선언 그 자체가 아닐까요? 네, 그러니까 전 그렇게 묻고 있는 거예요. 제가 지금 이 선언이랑 제가 지금 한 말이 같은 말이에요. 여기까지 괜찮죠? 그러면 그 다음으로 헷갈리는 포인트를 제가 한번 얘기를 해보면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 M을 우리가 잡았다는 뜻인가요? 있다는 말인가요? 음, 있다는 말이죠. 있다는 말이지 우리가 어떤 M을 잡자라고 했다는 뜻입니까? 그러니까 지금 있어요. 지금 M이라는 게 이게 스텝 1을 읽은 순간 존재합니다. 양수가요. 이걸 우리가 어떤 M을 잡았다는 말이에요. 어떤 M이 존재한다는 말이에요. 즉 우리가 컨트롤할 수 있는 거예요? 아니에요. 아니죠. 아니에요. 네. 일종의 어떤 프로그래밍으로 말한다면 스태틱 같은 겁니다. 우리가 바꿀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로 선언되어 있는 디클러레이션 되어 있는 부분이요. 그러니까 이런 게 이런 그러니까 양수 M이 있어서 여기까지가 하고 있는 문장의 뜻이에요. 이 말은 어떤 상수가 양의 상수가 선언이 되어 있다는 말이고 우리가 건드릴 수 있는 숫자라는 의미는 아니에요. 여기까지 가시나요? 이거를 만약에 오독을 하시면 아 이거 M 내가 마음대로 바꾸는 그런 것도 오해하기가 좋고 그런 의미가 전혀 아닙니다. 이해 가셨나요? 이게 혹시나 그 결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리면 지금 이게 어떤 거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냐면 이 훈련이 저희가 어떤 이제 차를 운전하는 법을 배울 때 처음 저희가 운전을 배우는 입장에서는 두 가지 정서가 다 같이 들어있어요. 하나는 고속도로를 이제 달리는 경우들을 보면 어떻게 저런 거 운전해서 달리지 이런 정서가 드는 면이 있고 하나는 난 왜 이렇게 쉬운 거 하는데도 어렵지? 이런 느낌이 들 수가 있는데 저는 이제 운전을 아버지께 배웠거든요. 아버지께 배웠는데 그냥 똑같은 코스 계속 도는 거예요, 처음에. 근데 사실 그 몇 개가 전부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고속도로 아버지가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말씀하시기를 이거 몇 개 하면 오히려 고속도로는 더 쉽다. 쓰이는 게 패턴이 몇 가지가 없어서 이것들은 정확하게 이해해야 돼요. 전부 다. 그리고 이걸 어떤 외우는 정서가 아니라 이게 내 거가 되도록 훈련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이걸 뭔가 어려움, 어떤 문제를 풀어봐야 되는 게 중요한 포인트이기는 한데, 그 어떤 포인트에서 이것들을 계속 드릴링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어떤 이해를 한 다음에 그거를 계속 반복하면 그게 그냥 되는 문제입니다. 이거는 어떤 머리에 좋고 나쁨의 역량의 문제가 아니라 그냥 단순 트레이닝의 문제예요. 운전을 예를 들어서 그냥 어떤 통상적인 어떤 지능을 갖고 있는 인간이라고 운전이라고 하는 게 그냥 단순한 훈련의 문제라는 걸 동의하시는 거와 똑같아요. 지금 그거를 그냥 하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데피니션 2의 스텝 1을 읽어볼게요. 데피니션 2의 스텝 1은 데피니션 1의 스텝 1과 다른 어떤 퀀티파이어를 쓰고 있어요. 그렇죠? 아까 선자는 there exist였는데 이번엔 for each예요. 혹은 for all이라고 읽어도 돼요. 그러면 for each x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그러면 여기서는 x가 몇 개예요? 그 A라는 집합의 개수만큼 있지 않을까요? 그렇죠. 정확한 포인트예요. 그러면 만약에 a가 공집합이면 몇 개예요? 공집합이니까 하나가 되지 않을까요? 공집합이면 원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 없으니까 그냥 없는 거죠. 자, 스텝 1에서 A에 들어가는 임의의 X라는 이것까지는 그대로 읽히시죠? A에 들어가는 임의의 X에 대하여까지가 스텝 1의 선언이죠. 이해하시죠? A에 들어가는 원소가 있다는 말입니까? 그런 말이 아니죠. 그냥 단지 A에 들어가는 원소가 있으면 A에 들어가는 A에 대하여라는 의미이지 A에 원소가 있다라는 거를 임플라이하는 의미가 아니에요. 몇 개 있는지를 임플라이하는 것도 아니에요. 몰라요. 그거는 A가 결정해요. 내가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까지 동의하시나요? 그러면 A에 들어가는 임의의 X, 그 여기서 중요한 환정사, 지금 이제 그게 쓰인 거에서 중요한 포인트는 임의라는 겁니다. 임의라는 말을 할 때 있다는 말이 아니라는 거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니까 지금 실제로는 로직이 두 가지로 갈립니다. 없으면 끝이에요. 없으면 이게 조건이기 때문에 그 다음은 읽을 필요가 없다는 거죠. 가정이 거짓이기 때문에 그 이후가 뭐가 됐든지 간에 그냥 이걸 뭘로 해석하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냥 이건 참이 문장이에요. 더 이상 읽을 게 없는 거예요. 말 이해가 가셨나요? 그래서 투 스텝입니다. 하나는 A가 공집합이면 그러면 더 이상 읽을 거 없다. 끝. 근데 공집합이 아니라고 가정을 하면 이제 그렇게 읽는 거죠. 실제로는. 여기까지 괜찮나요? 자, 그러면 거기서 지금 그 공집합이 아니라는 전제 하에서 임의의 X에 대하여라는 이 문장은 그러면 저희가 이 로직을 전개하려면 X가 선택이 되어야 됩니까? 안 되어야 됩니까? 선택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 선택이 되어야죠 말이 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는 그 어떤 루프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는 게 맞아요. 프로그래밍 입장에서는. 포문이 돌고 있는 거예요. 각각의 X마다 검사를 다 해야 되는 거예요. 말 이해 가셨나요? 그러니까 지금 이 스텝 2로 넘어가기 전에 명료하게 해야 되는 거는 이 스텝 1은 뭐에 대한 문제냐? 모든 X에 대한 거예요. 아까 거는 어떤 M에 대한 거예요. 맞죠? 그러니까 모든에 대해서 테스트를 다 해야 돼요. 그러려면 실제로는 X를 뽑는 것마다 테스트를 다 해야 되는 거예요. 정서가 이해 가시나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게 코딩이 아니니까 이 X의 어떤 이제 그 순서를 안 정했을 뿐이지 실제로는 포문을 언제 얘 루프를 돌려야지만 말이 되는 상황인 겁니다. 스텝 1에 따라가지고 계속 반복을 할 수밖에 없는 문장이라는 거예요. 말이 이해가 가시나요? 그러면 혹시 프로그래밍적으로 이해를 하자면 데피니션 1은 M이라는 게 포무 루프 밖에 선언이 되어 있는 그렇죠. 그렇죠. 정확하게 맞아요. 거고 데피니션 2 같은 경우는 루프 안에 M이 네, 선언이 루프문을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루프문을 선언을 해서 그 안에서 M이 그 그렇죠. 예, 그렇죠. 그렇게 어디에 이해하시면 정확하게 맞는 앞에 거예요. 네, 이 차이를 정확하게 이해하셔야 돼요. 두 개는 전혀 다른 어떤 코드죠. 그럼 제가 혹시 또 여기 질문 있으시면 듣고요. 근데 아직 어떤 대표 스텝 1은 좀 더 설명을 하긴 해야 됩니다. 네, 말씀하시죠. 그 퀀티파이어에 대한 이제 것들을 제가 그냥 대충 봤을 때 저 exist 기호랑 그냥 for each라는 기호가 서로 반대된다라고 이제 배웠었는데요. 그냥 그거 대충 외웠거든요. 근데 그거는 니게이션 취할 때 반대가 된다는 의미이지 그거 굉장히 세미하게 따져야 됩니다. 네. 그 니게이션 취할 때 이제 반대가 되는데 그럼 그 두 개의 어떤 차이는 이제 어떤 값을 이제 픽스를 하고 안 하고 정도의 그냥 차이라고 이해를 하고 있었는데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개념을 잡으시면 안 되고, 왜냐하면 실제로 저희가 쓰는 문법이 몇 개가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거는 리게이션에 대해서만 성립한다고 보시는 게 맞고요. 지금 제가 어떤 보여드린 이 두 가지 정의의 차이는 순서만 바꾼 거예요. 컨텍스트에 따라서 그런 것들 잘 세밀하게. 컨텍스트에 따라 가지고 실제로 다르게 이해를 하는 게 맞습니다. 실제로 쓰이는 건 몇 개가 없으니까요. 자, 그래서 데피니션 2의 스텝 1을 좀 더 읽고 싶은데요. 일단은 어떤 데피니션 1이랑 구분들을 하기 시작하시는 것 같은데, 그러면 데피니션 2의 스텝 1에서는 x를 고정을 해야 된다는 거에 대해서 동의하시나요? 제가 이제 문장 이렇게 할게요. 각 고정된 x마다라고 읽어야 그 다음 문장으로 넘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x를 고정하지 않으면 그 다음 폼으로 돌릴 수가 없어요. 이거에 대해서 동의하시나요? 반면에 데피니션 1은 그 말이 아니에요. 데피니션 1의 m은 x랑 상관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x를 고정했던 여하랑 상관없이 m은 있었던 거예요. 데피니션 1은 그런 상황이었던 거죠. 상황이. 그러니까 두 개가 전혀 일단 의미가 다른데, 데피니션 2의 스텝 1은 여기까지는 좀 얘기를 좀 드리고 어떤 질문을 있으면 듣겠는데, 그 x를 정하는 방식이, 고정하는 x를 정하는 방식이 우리가 정할 수 있다는 뜻입니까? 스텝 1 다시 읽어볼게요. A에 들어가는 각 x마다라고 읽어야 되죠. 데피니션 2에서요. 데피니션 2의 스텝 1은 A가 공집합이 아니라는 전제 하에서, A에 들어가는 각 원소들마다 이렇게까지 읽어야지만 맞아요. 그러면 저희는 실제로 그 다음 문장을 실행시키기 위해서는 x를 고정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거를 우리가 잡았다는 말인가요? 이 문장의 뜻이? 말 이해 가셨나요? 그 잡았다는 말, 말이 아니에요. 그렇다기보다는 그냥 yes, 뭔가 no. yes, no. 뭐 잡았다는 말이 아니에요. 노죠. no예요. 우리는 그 순서를 정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정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데피니션 1의 스텝 1을 보겠습니다. 다시. 이 m이 있다라는 말이 우리가 m을 골랐다는 말이에요. yes, no. no라는 거 다 이해하시죠? 노예요. 데피니션 1의 스텝 1은 m을 우리가 골랐다는 말이 아니라 선언이 된 겁니다. 뭔가 있는 거예요. 양수로서. 다시 데피니션 2의 스텝 1. 이 x는 우리가 잡는 거예요? 아니에요. 하지만 고정을 해야 돼요. 말 이해 가시나요? 그러니까 이렇게 읽어야 돼요. A에 들어가는 임의의 x를 고정하자. 여기까지밖에 주장 못 해요. 제가 지금 어떤 걸 얘기하는 거냐면, 만약에 여러분이 이거를 잡잖아요. 그러면 논리가 완전히 다른 문장이 돼버려요. 말 이해 가시나요? 내가 선택한 게 아니에요. 선택이 된 거예요. A에 들어가는 거를 아무렇게나 고정하자. 이렇게 말해야지만 맞아요. A에 들어가는 원소를 임의로 고정한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임의예요. 내가 선택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도 굉장히 많이 실수한 부분들이라고 봐야 돼요. 자, 혹시 지금 스텝 1 두 개를 비교했는데, 혹시 질문이나 불편한 점이나 그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보통 이제 대학생들이 이거 처음 배울 때면 혼자 하면서 도대체 다들 어쩌라는 거야 이런 정서가 있는데, 이제 좀 어떤 그냥 기준을 드리는 거예요. 어떤 식으로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그래도 사실 이게 좀 시행착오가 좀 걸린다고 봐야 되는 게 맞는데, 혹시 스텝 1에 대한 질문들 있으면 듣고요. 코멘트. 저는 여기까지는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김동훈 선생님이 이해를 하시는 것 같은데 실제 상황에서는 못 쓰시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정의를 맞게 쓰는 걸 본 적이 없어요. 그거는 그냥 아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뭐 무슨 말인지 약간 납득하려고는 하는데 아직까지 약간 찜찜함이 남는 약간 그런 네, 느낌. 그거를 부수셔야 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운전할 때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운전할 때 찜찜하게 어떤 기어 바꾸고 그럼 다 망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게 그냥 솔직해야 돼요, 본인한테. 이거 100% 이해해야 돼요. 그래야 내 것대로 쓸 수 있을 거 아닙니까? 이게 정서만 지금 그냥 얘기를 하자면 그냥 순서 중요한 걸 그냥 어떻게 받아들이냐면 이게 카레맛 똥이랑 똥맛 카레 약간 이런 느낌 있잖아요. 그러니까 딱 그 느낌 그 뭐 이제 순서가 바뀌었을 때 완전 다른 의미가 되니까 아, 그래 그런 느낌을 가지고 그럴 순 있겠다는 건 있는데 그 결과적으로 저는 어디까지 도달해야 되냐면 쓸 수 있는 약까지 도달을 해야 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네, 부분. 제가 그래서 그거를 여쭤보는 건데, 그래서 이해가 되시느냐는 약간 시금석이 어떤 거냐면, 내가 시원하냐 이거예요.
않으면 안 타고 가셔야 돼요. 그리고 이거는 시원하지 않은 것도 좀 보편적이에요, 사실은. 이거 좀 다 걸리거든요, 과정이. 그러면 계속 어떤 그 변형들을 보여드리면 돼요. 저는 사실 여기에서 좀 이것만으로도 사실 이제 좀 시간이 많이 필요할 것 같아요. 여기 있는 사람들도 같이 연습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것들 조금씩 변형을 해가면서. 네, 그러니까 제가 드린 과제들이 다 이런 변형들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몇 개의 드릴링만 계속 반복하면 돼요. 근데 어쨌거나 스텝 1에 대해서 이해가 되는지 여하를 알려달라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똥맛 카레, 카레 맛 똥, 이런 비유 말고 비유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정확하게 스텝 1이 두 개가 전혀 다른 문장이라는 게 이해가 되는 여하랑, 그리고 지금 어떻게 어떤 거를 이해하는 걸 제가 여쭤보고 있냐면, 그 데피니션 1의 스텝 1은 양수 m이 있다는 거지 우리가 골랐다는 의미가 아니고요. 그래서 있다라는 선언이고요. 데피니션 2의 스텝 1은 A에 들어가는 X를 아무렇게나 잡자라는 선언이기 때문에 역시 우리가 선택했다는 말이 아니지만 임의로 하나 잡아서 고정해야지만 말이 됩니다. 여기까지가 이해가 되시느냐가 질문. 일단 이해는 되지 않는데 제가 어떤 게 이해가 안 되세요? 어떤 그러니까 음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는 게 그러니까 그것조차 말로 좀 어떻게 설명할지 모르겠네요. 그냥 이게 뭔가 단어로 뭔가 딱 지금 떨어지는 느낌이 아니라 그냥 약간 찜찜한데 이거를 제가 지금 뭐 어떻게 말로 표현하지 못해서 이해하지 못하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거든요. 좋습니다. 근데 어쨌거나 좀 불편함을 느끼신다는 거니까요. 그러면 제가 강민 선생님께서 적어 놓으신 문장을 제가 이거 아직 안 끝났고요. 훈련을 같이 할 건데 적어 놓으신 문장을 제가 여기다가 똑같이 적어 놓을게요. 뭐에 대한 정의냐면 극한에 대한 정의예요. 적으신 그대로 적겠습니다. 저희가 뭐를 정의하는 거냐면 리미트 x가 c로 갈 때 f of x가 c로 간다는 거는 우리가 어떻게 define 할 거냐면 정의를 이렇게 한다고. 자, 저 그냥 그대로 적을게요. 그러니까 2는 제가 입실론으로 제가 바꾸고 있습니다. 저는 이거 사실 맞는 게 하나도 없어가지고 어디서부터 지적을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지적을 해볼게요. 어, 일단은 이런 식으로 문장이 있어요. 두 가지. 데피니션 1이랑 데피니션 2. 그러면 데피니션 1과 데피니션 2는 전부 다 이거는 기본적으로 어떻게 생각하셔야 되냐면 수학적인 문장을 읽을 때 절차지향형으로 실행이 된다고 생각하셔야만 돼요. 말 이해가시나요? 그러니까 첫 번째 뭐, 그 다음 뭐, 그 다음 뭐 이렇게 읽어야지만 됩니다. 읽는 게. 말 이해가시나요? 어떤 수학적 문장도 다 똑같아요. 왜 그렇게 읽어야 되냐면 일단은 이거는 그 일종의 강요의 정세에서 수학은 디펜던시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논리상. 그래서 스텝 1을 뭘로 설정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스텝 2는 당연히 그러니까 스텝 n은 스텝 n-1에 의존됩니다. 당연히. 말 이해 가시나요? 왜냐면 P implies Q랑 Q implies P는 완전히 다른 문장이에요. 이해 가시나요? 트루스 테이블의 입장에서 두 가지는 완전히 다른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냥 단순히 똥맛 된장이나 된장맛 토시랑 비슷한 거 뭐 이런 말이 아니에요. 두 가지는 그냥 수학적으로 하나가 순서가 바뀌면 다른 얘기가 된다고요. 스텝이.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면 이 기본적으로 문장들을 읽을 때 어떻게 읽으셔야 되냐면 이 문장들을 볼 때 스텝 1이 뭔지부터 다 이 방식으로 해가지고 맨 마지막 스텝까지를 기술할 수가 있어야 돼요. 이해가 되시나요? 자, 그러면 이 정의에서 가장 첫 번째 스텝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 x-c 생각하고 주십시오. 가장 첫 번째 스텝이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가장 첫 번째 스텝을 정해야 그거에 의존돼서 그 다음이 정해지는 겁니다. 맞죠? 그래서 가장 첫 번째 게 뭐죠? 리미트 x가 c로 갈 때 fx가 c다. 이게 첫 번째 스텝. 이거는 지금 저희가 정의를 하고자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볼 게 없어요. 이거는 저희가 정의하고자 하는 대상입니다. 얘를 정의하고 싶어요. 즉 fx에서 x가 c로 갈 때 이 값이 어떤 캐피털 C로 간다는 컨셉을 디파인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 품은 이하에서 제가 일부러 대괄호로 써는 여기를 이제 보셔야 되는데 여기 안에서 스텝 1을 찾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함수의 극한입니다. 자, 그걸 지금 정의할 때 스텝 1이 뭐냐가 질문. 같이 훈련시키려는 겁니다, 사실. 폴 n이 델타가 0보다 크다. 그게 스텝 1이냐? 아닙니다. 음. 왜냐하면 문장 자체가 사실 틀렸기 때문에 사실 여기서는 나오지 않아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제가 맞는 문장을 적어드릴게요. 그, 근데 이게 제가 지금 지적하려는 거는 왜 틀렸어? 이 지적이 아니라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포인트는 디펜던시를 못 읽기 때문에 완전히 엉뚱한 문장을 쓰고 있다는 걸 인지시키는 데 있어요. 자, 이거 정의가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각각의 입실론마다 어떠한 델타가 존재해서 such that f of x 죄송해요. 만약에 x가 자 이거를 일부러 그 p로 구분해서 쓸게요. 여기 p로 쓰고 여기도 p로 쓸게요. 여기 네, 이렇게 쓰면 그 일단 노테이션은 헷갈리는 게 없고 그래서 얘가 p 마이너스 델타부터 p 플러스 델타 사이에 들어가면 그러면 f of x 빼기 c의 절대값 혹은 자 그냥 이걸 이렇게 쓸게요. 오히려 그 뺀시하게 안 쓰고 f of x가 c 플러스 엡실론부터 c 마이너스 엡실론이 들어간다. 그리고 많은 어떤 텍스트북에서는 이거를 그냥 이렇게 쓰기도 해요. 같은 문장인 거는 명확하죠. 괜찮나요? 이게 정의거든요. 정의가 이 제가 적은 윗줄이랑 아랫줄은 완전히 다른 것인데 제가 이것도 그 그래서 제가 이제 나중에 혹시나 또 이제 요청해서 들어오게 되면 근데 많이 좋아지신 거예요. 맨 처음 이걸 시작하실 때에 비하면 많이 좋아지신 건데 왜냐면 이 훈련들이 지금 저희가 시작이 되었고 그리고 내가 지금 이런 식으로 적는 것들이 전혀 다른 의미일 수 있구나라는 걸 인지하는 건 여기에 시작점이고 누구나 다 거치는 과정이에요. 하지만 이제 이 포인트들을 가지고 이제 내가 이해를 한 다음에 보면 계속 좋아지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에 완전히 자기 거가 되는 순간이 있어요. 그럼 이제 그때부터가 책을 읽기 시작하는 시점이 어떤 시작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거는 필요 조건입니다. 이 훈련은 100% 맞는 말만 해야 돼요. 수학은 안 돼서 문제지. 그러니까 하려고 해도 안 되는 어떤 원숭이가 나무에 떨어지는 순간들이 있지만 기본적으로 이게 모든 어떤 수학을 공부해도 다 이런 식으로 봐야 되는 거가 되죠. 그러면 똑같은 질문. 자 여기서 자 이거는 일부러 내려놓겠고 아래쪽으로 스텝 1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맞는 문장이에요. 그래서 저 위의 정의를랑 같이 비교하면서 볼게요. 이 정의에서 스텝 1을 주십시오. 올 입실론 0보다 큰 입실론에 대해서 네, 0보다 큰 입실론에 대해서가 첫 번째 문장일 수밖에 없어요. 자, 그렇게 적기도 했고. 즉, 제가 일부러 이렇게 적은 건데 다시 말해서 그 다음부터는 다 뭐에 의존되는 거예요? 입실론에 전부 다 의존되는 겁니다. 함수의 극한을 얘기할 때요. 자, 진짜 위에 두 개랑 비교하면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위에 두 개에서 지금 그러니까 이 첫 번째 이 함수의 극한의 정의라고 하겠습니다. 함수의 극한의 정의에서 이 스텝 1은 데피니션 1과 데피니션 2의 스텝 1 중에서 뭐랑 호환되는 정의예요? 그러니까 성격이요. 데피니션 2 데피니션 2랑 호환되는 거예요. 말 이해가 가셨나요? 그러니까 지금 그 다음까지 읽으시면 제가 스텝 2까지 같이 적어놓고 봅시다. 스텝 2는 뭡니까? 데피니션 2처럼 델타가 존재한다. 델타가 존재한다가 스텝 2입니다. 음. There exists 델타. 물론 얘는 양수예요. 얘는 양수인데 자, 그럼 다시 위에 거랑 비교해 보십시오. 그 위에 거 보시면 데피니션 2 위에 거 보십시오. 보면 임의의 x를 고정을 하면 그거에 의존되어지는 m이 있다는 거니까 제가 일부러 여기 왜 여백을 남겨놨는지 보이시죠? m은 x에 의존되기 때문에 실제로 이렇게 함수처럼 적는 게 타당합니다. 기호상은요. 디펜던시가 있다는 뜻이에요. 말이 이해가시나요? 반면에 위에 거는 데피니션 1 프라임에 대한 거는 이 m은 x랑 상관이 없습니다. 다른 뜻이에요, 전혀.
다른 뜻이고 그러면 이 델타는 뭐의 함수예요? 스텝 이- 2는 스텝 1 다음에 선언이 되는 거니까요. 입실론에 대한 함수가 될 거예요. 입실론에 대한 함수인 겁니다. 그게 무슨 얘기예요? 그 얘기는 입실론을 바꿔주는 것마다 다르다는 뜻입니다. 일반적으로. 이 데피니션 좀 더 읽어볼게요. 자, 그러면 다시 여기서 정의 다시 한번 해보죠. 이거 어차피 훈련할 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계속 반복되는 패턴이거든요. 그래서 이해할 때까지 붙으면 돼요. 이 입실론을 임의로 잡았을 때 이 입실론을 우리가 잡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잡힌다는 얘기입니까? 잡을 수 우리가 있다. 고르는 양수예요. 양수가 하나 잡히는 거예요. B는 잡히는 겁니다. 동의하시죠? 잡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 문장들을 읽기 위해서는 그런 임의로 잡힌 입실론은 고정을 해야지만 말이 됩니까? 고정 안 하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고정을 해야 됩니다. 고정을 해야지만 말이 됩니다. 포문을 돌릴 때 변수를 잡아야지만 그 다음 그거에 의존되는 포문을 돌릴 수가 있는 거예요. 자, 다시 저쪽 데피니션 2 프라임. x를 아무렇게나 잡힌 거를 고정하면, 그러니까 임의의 x를 고정하자 이렇게 말하면 돼요. 한마디로 말한다면 말 이해 가시나요? 이거는 우리가 x를 선택했다는 말이 아니에요. 하지만 그리고 동시에 고정도 되어야지만 그 다음 문장이 읽힙니다. 이 두 가지가 다 헷갈려하는 포인트거든요. 아, 이거 어떤 선택지가 있는데 어떻게 이걸 고정해? 이것도 헷갈리는 포인트고 내가 뭔가를 잡는 실수도 많이 해요. 그 둘 다 그 말이 아니에요. 근데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 하나를 잘못 얘기하면 그다음부터 완전히 다른 문장이 됩니다. 자, 혹시 여기까지 질문할 포인트. 정확하게 이해가 되시느냐? 그러니까 내가 이거 쓸 수 있느냐의 결에서 보시면 됩니다. 자, 예시를 하나는 더 들어드리려고 할게요, 오늘. 이 훈련을 평소에 하시길 바랍니다. 이거를 다 여기 계시면 다 넣으셔야 돼요, 편하게. 그러니까 생각할 게, 그러니까 이제 나의 세컨드 네이처가 돼야 됩니다. 이거는 어떤 이 수학적인 문장을 기술할 때 이거 틀리면 안 돼요. 이거는 99% 맞으면 안 돼요. 100% 그냥 아무 스트레스 없이 맞아야 돼요. 여기서 좀 질문이 있는데, 오늘 배운 것들 중에서 오늘 배운 것들을 조합해서 어떤 문장을 쓰는 간에 내가 뭔가를 집어내거나 약간 그런 의미랑은 전혀 다른 얘기가 되는 것처럼 들리긴 합니다. 이게, 이런 이야기죠. 저희가 수학적으로 문장을 얘기하는 거는 100이면 100 똑같은 사람한테 전달되는 방식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유도가 없어요. 어떤 문장을 수학적으로 기술할 때는. 그래서 트루스 테이블에서 P implies Q에서 PQ가 정해져 있으면 P implies Q는 정해져요. 그러니까 해석의 방식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지만 그 결과적인 다 이퀴벌런트하는 같은 진리표를 얘기해야 돼요. 근데 지금은 어떤 거에 대한 거냐면 문장을 그냥 잘못 읽는 거를 고치는 거에 대한 훈련이에요. 그냥 단순해요. 그 말이 아닌데 그 뜻을 말하고 있는 게 전혀 아닌데 그러니까 지금 이 두 가지 데피니션 비슷해 보이지만 하나는 완전히 그냥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근데 이거는 지금 뭐부터 인지해야 되냐? 내가 지금 전혀 다른 말을 하고 있구나라는 거를 인지하는 거가 시작이고 그래서 고쳐야 돼요. 왜냐하면 전혀 의미가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왜 이렇게까지 어떤 좀 세세하게 따지냐라고 하실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수학적 문장에 대한 거거든요. 여지가 없어요. 지금 심지어 순서를 바꾸는 것만 해도 의미가 달라지는 게 수학이잖아요. 자, 지금 좀 더 이 스텝 1, 스텝 2에 대한 얘기들을 좀 더 하기를 원하는데요. 좀 더 하기를 원하는데 동시에 그러니까 이제 비슷한 훈련들을 제가 계속 해볼게요. 나머지들도 좀 메꿀 거지만 메꾸기 전에 제가 정의를 하나 더 드릴게요. 과제 1에서 하셨던 거 오픈. 그러니까 토폴로지를 정의하는 토폴로지는 이제 소위 이제 스탠다드 토폴로지를 정의하는 그거에 대한 얘기인데 제가 A라는 सब셋을 볼게요. A라는 सब셋을 우리가 얘를 오픈이라고 부르겠습니다. 미상수학의 정의입니다. 어떤 스탠다드 토폴로지에서 어떻게 정의할 거냐면 자, 이것도 제가 적어드리겠습니다. 그 임의의 원소를 하나 잡아요. 임의의 원소를 하나 잡으면 그러면 어떤 입실론이 존재하여 x 빼기 입실론부터 x 플러스 입실론까지의 오픈 인터벌이 A에 들어간다. 이게 오픈셋의 정의예요. 자, 지금 어떤 레벨에서만 일단 훈련하길 원하냐면 이 직관이고 나발이고 다 필요 없고요. 철학적인 이거 당위고 다 필요 없고 그냥 논리적인 당위를 맞추는 거에만 초점을 맞추십니다. 제 생각에는 지금 당분간은 그것들만 훈련을 하시기를 권해요. 그러니까 일단은 직관을 얻으려면 100% 맞는 말을 한 다음에 그거에 대해서 직관을 해석해야지 말이 되는 것이 말 이해 가시나요? 99% 이거 맞을 수도 있어요. 이거 안 돼요. 자, 그래서 이것도 스텝 1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for each x가 a의 원소일 때가 첫 번째일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쓰는 게 스텝 1일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직관적이에요. 대부분의 어떤 적혀져 있는 것들은, 그리고 논문은 사실은 한정사를 쓰면 안 되거든요. 사실. 그래서 대부분은 사실 굉장히 직관적. 내가 그냥 그렇게 읽으려고 훈련만 하면 되는 문제예요. 자, 그러면 스텝 2. 엡실론이 존재한다. 엡실론이 존재한다예요. 그리고 엡실론은 이제 양수죠. 양수인 엡실론이 존재하는데, 자, 이제 제가 뭐 지적하려는지 아시겠어요? 이 엡실론이 뭐에 의존됩니까? X에 의존된. x에 의존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쓰는 게 타당합니다. 여기까지 괜찮나요? 자, 근데 다시 스텝 1 다시 읽겠습니다. 여기까지 해놓고. 왜냐하면 이거 이해를 정확하게 하시기를 바라는 의미에서. 스텝 1에서 x는 아무렇게나 여기서 제가 이거를 이렇게 쓸게요. i.e. 다시 말해서 fix. 첫 번째 중요한 거예요. 고정해야 돼요. 고정하고 이 생각의 포인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흔드시면 안 돼요. 이 논리들 하실 때. 일단 고정하고 작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포문이 다 돈 다음에 바꿔야 되는 거예요. 말이 가시나요? 그 다음에 n이 x 이렇게 읽으셔야 됩니다. 언제나. 다른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고정하자라는 거랑 임의라는 거가 둘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거가 지금 이 for all이라는 한정사입니다. 이해 가셨나요? 그러니까 이렇게 쓰는 게 말이 돼요. 왜냐하면 이 x는 잡혀 있는 거거든요. 내가 선택했다는 뜻이에요? 그 말은 아니에요. 하지만 고정이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스텝 2에서 이렇게 기술해도 돼요. 자, 혹시 여기까지 질문의 포인트. 지금 계속 같은 훈련하고 있는 건데 사실은. 이해가 되시느냐가 질문이에요. 불편하면 알려주십시오. 다른 의미가 없기 때문에 지금 해석하는 거에서 다른 길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해가 돼야 돼요. 그리고 나의 어떤 문장을 적는 세컨드 네이처로 나올 때까지 훈련이 되어야 돼요. 그리고 이게 완전히 편해진 상태에서 대화가 되어야 돼요. 그래야지 어떤 그 삽질이지만 의미 있게 삽질할 수 있는 거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거를 맞추는 훈련들은 하시길 바래요. 자, 그러면 제가 스텝 3를 이제 같이 다 적어볼게요. 그 위쪽까지 포함해가지고. 그러면 이제 얘는 그 다음 줄은 정해져 있죠. 그냥 뭐냐면 이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끝나요. 이게 오픈의 데피니션이에요. 수학적으로. 자, 그러면 스텝 3 한번 읽겠습니다. 스텝 3 보시면 제가 yes, no로 물어볼게요. x 고정되어 있습니까? 스텝 3 읽을 때. 스텝 3를 읽는 시점에서 x는 고정이 된 겁니까? 아닙니까? 고정된 거죠? 동의하세요? 네. 스텝 3를 읽는 시점에서 입실론은 고정이 된 겁니까? 아닙니까? 고정된 거. 고정된 겁니다. 즉 x랑 입실론은 스텝 3를 읽는 시점에서는 고정이 다 되어 있는 겁니다. 변수다 이런 식으로 해석하시면 안 돼요. 이게 이해가 되시나요? 스텝 3를 읽는 시점에서는 스텝 2랑 스텝 1과 스텝 2가 이미 다 선언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x는 이미 잡혀 있고 엡실론도 잡혀 있어요. 그러니까 x랑 입실론이라는 걸 문장에 적는 게 가능합니다. 말이 됩니다. 그랬을 때 그 고정된 x랑 엡실론에 대해서 이 오픈 인터벌이 a에 들어간다라는 그 문장인 거죠. 말 이해 가시나요? 여기까지? 그냥 여기서 이해가 되냐는 거는 그냥 논리적인 정합 레벨에서 단순히 어떤 의미가 직관적으로 와닿냐 이런 말 말고. 혹시 강렬 쌤은 괜찮나요? 제가 이거 문장을 바꿀 거거든요. 네. 오히려 약간 그 직관은 잘 모르겠는데 논리적인 측면에서는 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은 결국에는 같이 가야 되지만 이게 먼저예요. 논리적인 정합을 맞춰 놓고 그 다음에 직관적으로 맞춰야 돼요. 제가 이거를 일부러 오답으로 맞출게요. 이것도 그러니까 굉장히 많이 하는 실수입니다. wrong. 자, 제가 고의적으로 스텝 1과 스텝 2를 바꿀게요. 고의적으로. 아시겠죠? 자, 그러면 제가 어떻게 할 거냐면 there exists epsilon. 그러면 이번에는 디펜던시가 없습니다. 그 전에 선언된 게 없으니까요. 괜찮죠? 어떤 양의 엡실론이 존재하여 이게 저한테 스텝 1입니다. 자, 스텝 2. 임의의 x를 고정하면 그러니까 저는 스텝 1과 스텝 2의 순서만 바꾼 겁니다. 실제로는. 그러면 스텝 3 전 그대로 쓸게요. 이렇게 얘를 정의라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이거 당연히 틀린 정의예요. 자, 근데 이게 왜 틀렸는지를 이해를 시키고자 하는 겁니다. 아까 바운디니스에서도 스텝 1과 스텝 2의 순서를 바꿨죠. 똑같은 어떤 거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아까 또 보시면 지금 이 바운디드니스의 정의도 제가 실제로는 스텝 1과 스텝 2에서만 생각의 순서를 바꾼 것 뿐입니다. 단순히.
이해 가시죠? 제가 지금 똑같이 해볼게요. 여기서 말을 알아두죠. 그러니까 굉장히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기가 쉬워요. 그냥 스텝 1부터 스텝 N까지 한다면 그중에 그냥 두 개 그냥 바꾸면 되는 거거든요. 그럼 의미가 달라지는 걸 보면 되는 거니까. 자, 그러면 자, 이 두 가지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그 제가 틀렸다고 하는 거에서 엡실론은 X의 디펜던시가 없다는 거는 동의하시죠? X의 디펜던시가 없어요. 그러면 그 스텝 2의 경우를 보시면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스텝 2를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서 스텝 2의 경우를 보시면 스텝 2까지 읽은 시점에서는 X가 고정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스텝 2까지 읽었다고 하겠습니다. 스텝 2까지 읽었으면 X가 고정이 고정이 됩니까? 돼, 아, 고정이 돼. 네, 네. 고정이 됩니다. 읽었습니다. 고정됩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위에 거랑 아래 거랑 비교해 볼게요. 그 위에 거의 스텝 1에서는 X가 고정이 됩니다. 고정에만 초점을 맞추겠습니다. 동의하세요? 위에 거에서는 위에 거의 첫 번째 스텝을 읽으면 X는 고정이 되어야 됩니다. 동의하시나요? 네. 아래 거의 스텝 1에서는 입실론이 고정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고정한 어떤 지금 변수가 달라요. 동의하시나요? 스텝 1을 두 가지를 보시면 고정을 한 건데 그 종류가 다른 거예요. 그 다음 스텝 2를 이제 다시 비교하면 쓰겠습니다. 위에 거 스텝 2에서는 뭐로 고정한 거냐면 엡실론을 고정한 겁니다. 아래쪽의 스텝 2에서는 X를 고정한 겁니다. 당연한 말 하고 있는 거죠, 사실은. 자, 그러면 위에 거랑 아래 거랑 스텝 2까지 다 읽었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랑 아래 둘 다 두 가지를 다 고정한 거예요. 입실론, X랑 입실론 둘 다. 위쪽으로 읽든 아래쪽으로 읽든 스텝 2까지 읽은 시점에서는 두 가지가 다 고정이 돼 있는 점에서는 두 개가 똑같아요. X도 픽스가 돼 있으니까 내가 못 바꾸고 엡실론도 픽스가 되어 있는 거예요. 제가 픽스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거예요. 이게 거기까지 지금 제가 지금 한 말이 동의가 되시나요? 스텝 2까지 읽은 시점에서는 X랑 엡실론이 둘 다 픽스가 되어 있는 거예요. 하지만 X랑 엡실론은 픽스한 방식이 달라요. 위에 거에서는요, 엡실론은 X마다 다른 거예요. 아래 거에서는요, 엡실론은 X랑 상관없이 정해져 있는 숫자예요. 그래서 스텝 2를 읽은 시점에서 두 가지는 X와 엡실론이라는 순서상을 고정한 거에서는 똑같은데 아래 거에서는 얘는 지금 그러니까 어떻게 상황이 되는 거냐면 X랑 엡실론을 할 때 얘는 안 바뀌는 거예요. 이것들을 모았다고 한다면. 그러니까 실제로는 이렇게 모은 거죠. 음, 이 엡실론은 안 바뀌는 거예요. 문장 성격 자체가. 반면에 위에 거는 이렇게 읽어야만 돼요. 이 두 가지가 전혀 다른 셋이라는 거에 대해서 동의하시나요? 위에 거는 입실론은 X마다 정해져요. 물론 양수인 건 맞아요. 근데 아래 거는 엡실론이 X랑 무관하게 있는 거기 때문에 순서상의 집합을 생각하게 되면 그 두 가지 집합은 기본적으로 성격이 전혀 달라요. 같은 거를 말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어요. 전혀 같은 게 아니에요. 자, 혹시 이거 두 개 차이가 정확하게 지금 이해가 되시느냐? 이거 질문입니다. 그 다음 스텝 3까지 봐야지 이제 왜 틀렸는지 이제 보게 되니까요. 이거 이해 가시나요? 이해 되느냐 아니냐 그냥 단순히 묻고 있는 겁니다. 계속 훈련하면 돼요, 이거는. 차이가 정확하게 이해가 되고요. 저기서 생각하는 입실론이라는 거는 사실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뭐든 그냥 갖다 넣어도 상관없이 성립하는 문장처럼 보여집니다. 네, 혹시 또 다른 분들도 다 괜찮나요? 자, 네. 그러면 네, 또 코멘트 더 있으시면 일단 듣고요. 그 스텝 3를 이제 보면 스텝 이제 데피니션 지금 이제 제가 이거 어떤 이제 어떤 E 프라임 제가 얘를 E 프라임이라고 할게요. 일부러 그냥 구분하기 위해서. 자, 그러면 얘는 왜 틀린 문장이냐? 얘는 왜 틀린 문장일 수밖에 없냐면 얘는 입실론 우리가 못 바꾸죠. X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바꾼다는 게 이게 입실론은 X마다 바뀌는 게 아니죠. 동의하시나요? 자, 그러면 얘는 어떤 얘기가 되냐면 얘는 그 말도 안 되는 얘는 사실 말이 안 되는 문장인 게 아예 문장의 그 성격 자체가 우리가 오픈 인터벌을 오픈셋이라고 사실은 볼 거예요. 예를 들어 0부터 1까지. 그럼 쟤는 뭐 어떤 말이냐면 이미 입실론이 있습니다. 맞죠?
예를 들어서 2분의 1이나 3분의 1이나 뭐 100이나 어떤 양수가 우리가 정할 수 없는 게 이미 있다는 뜻이에요. 우리는 이런 오픈 인터벌을 오픈셋으로 잡고 싶어요. 그러면 그 얘기는 어떤 얘기가 되냐면 여기를 잡아도 여기가 들어가야 되고 여기를 잡아도 이 간격이 우리가 컨트롤을 못 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이 바운더리 근처로 가더라도 여전히 이 구간이 들어가야 되는데 말도 안 되죠. 반면에 위에 거에 정의해서 어떻게 되냐면 위에 거에서 오픈 인터벌을 잡아주게 되면 각 x를 잡는 것마다 이 간격을 우리가 조정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럼 바운더리 근처로 가면 이게 헷갈릴 수 있어요. 바운더리 근처로 가면 여전히 문제되는 거 아니야? 아니에요. 왜냐하면 고정하는 것마다 하는 얘기거든요. 내부에서 원소를 잡아주게 되면 그거에 맞게 줄여서 잡으면 돼요. 아무리 바운더리 근처에서 잡는다고 해도 그거에 맞춰서 줄여가지고 잡으면 계속 잡아요. 왜냐면 입실론은 x에 의존해서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고정된 x마다 할 수 있는 얘기예요. 이게 뭐 말이냐? 이 바운더리는 안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전부 다 우리가 원소를 선택하는 시점에서는 언제나 내부에서 잡아야 돼요. 내부에서 x를 잡으면 그 잡는 거에 대해서 입실론은 언제나 선택이 가능하다는 거죠. 왜요? x는 고정했으니까. 그리고 그 x는 분명히 이 오픈 인터벌의 내부에서 잡으니까 그거에 맞게 줄여서 잡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이 돼요. 반면에 위에 아래 건 아예 말이 안 돼요. 우리가 생각하는 오픈이라는 개념이 아니에요. 이게 말이 돼. 이거는 바운더리 근처로 가더라도 인터벌의 이 사이즈를 똑같이 잡아야 되는데 सब셋이 되도록 하는 게 이게 말이 될 리가 없지 않습니까? 이거 자체가. 그러니까 전혀 다른 의미가 되는 거예요. 아까 이제 처음에 훈련했던 바운디드에서 이 지금 스텝 1과 스텝 2를 바꾸는 거에 따라 가지고 달라지는 거랑 같은 맥락인 거죠. 의미가 전혀 달라요. 자, 일단은 좀 숙제로 드리고 싶은 게 얘기는 한 10분 안에 정리 다 해야 될 것 같은데 그것부터 훈련해 보세요. 어떤 문장들을 적으실 때 스텝 1 뭐냐? 스텝 2 뭐냐? 그거 꼬지 마시고 스텝 3, 4 같이 적지 마시고 스텝 3 뭐냐? 스텝 4 뭐냐? 이거는 뭐에 대한 훈련이냐면 그러니까 실제는 언제나 다 이런 식으로 읽어야 돼요. 언제나.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보는 걸 이제 귀찮으니까 그런 식으로 서술 안 하고 있을 뿐이에요. 보이니까. 그 정서로 그래서 이거를 그냥 어떤 연습 문제를 푸시더라도 어떤 스텝 1, 스텝 2, 스텝 3 그리고 이렇게 적은 거에서 그 애매한 점이 뭐냐. 이것들을 일단은 내가 100% 그냥 편하게 맞추겠다. 맞출 수 있겠다. 이게 되면 이게 사실 어려운 훈련 중에 하나거든요. 처음에 공부할 때. 근데 오늘 좀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는 의미가 전혀 달라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 하면 안 되는 거 말씀드립니다. 어떤 이 훈련하실 때는 그 순서를 바꾸시면 안 되는데 직관을 먼저 만들어 놓고 정의의 정합을 맞추시면 안 돼요. 정의의 정합을 먼저 맞춰 놓고 그 다음에 그거에 맞는 정의를 토대로 해서 직관을 맞춰야 돼요. 이거 동의하시나요? 대충 이럴 거야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대충 이럴 거야라는 건 맞고 틀리고를 흔드는 거예요. 특히 김도훈 선생님 그거 너무 많이 하세요. 대충 이럴 거야. 그러니까 맞는 문장이 없어요. 네,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심지어는 본인이 질문하는 게 정확하게 A를 얘기하고 있는지도 본인이 인지를 못할 때가 많은 것 같아요. A 프라임과 A 더블 프라임 정도로 언제나 바뀌어서 와요. 그래서 네, 답변이 별 의미가 없어요. 자, 그래서 일단 이 훈련을 한 몇 번 좀 해보시길 바랍니다. 언제까지? 안 틀려야 돼요, 이거는. 그리고 이제 수학자들 중에서도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어떤 되게 어려운 난제들 같은 거를 풀어가지고 심지어 이제 몇백 장이 아니라 한 몇천 장이 되는 증명을 해놓고도 이거 렘마 하나 틀려서. 그러니까 실제로는 블록 하나 틀리는 거예요. 순서 하나 바꿔서 그렇게 해가지고 굉장히 좋은데 실렸다가 이제 어떤 철회되거나 이런 경우들도 그 어떤 간헐적이지만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다 누구나 두려워하는 부분이에요. 당연히 저를 포함해가지고 어려워요. 그래서 이거는 일단 어떤 탁구 배울 때 랠리 배우는 심정으로 배우시는 게 좋아요. 네, 제 오늘 말씀드린 건 이제 공감되는 것 같아요. 혹시 하실 우선 말씀 있으시면 듣고 네. 저는 나가야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일단 오늘 그 코멘트 그 좋은 코멘트 다 알려주셔서 감사하고요. 한동안은 저도 그렇고 이제 여기 계신 분들에게도 이제 아마 좀 도움이 될 것 같은데 문장 적는 훈련을 계속 이제 좀 해나가면 계속 이제 하다 보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뭐 호목 같은 것들을 참고해서 계속 해보겠습니다. 네, 호박 참고해서 하시고 이렇게 훈련하면 다 바쁘시잖아요. 그리고 이거 하시는 것 자체가 쉬운 게 아니라는 것도 저도 알고 있고 스트레스 받으시는 것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 하시는 거 절대 쉬운 거 아니에요. 아닌데 왜냐하면 이게 익숙하지가 않잖아요. 맨 처음에 배울 때 이게 굉장히 큰 진입장벽인데 이거 한 번 넘고 나면 굉장히 편해져요. 왜냐하면 이때 어떤 기대를 좀 가지시면 좋냐면 지식이 부족해가지고 수학적인 것들을 읽을 때 안 읽히는 게 아니라 다 이거의 훈련이라고 보시면 대충 맞아요. 이거에서 정확하지 않게 정확하게 전달이 안 되는 뭔 소리야 그런 정서라고 보시면 맞고 어떻게 훈련하시면 되냐면 바쁘시기도 하고 실제로 훈련을 예를 들어 제 생각에는 다 필요 없고 한 주에 한 두 문제 정도면 충분해요.
어떤 거냐면 진짜 안 틀릴 생각으로 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드릴링에 대한 거거든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게. 그래서 한 두 문제 정도 잡아가지고 내가 그걸 진짜로 풀어요. 어떤 직관이고 다 필요 없어요. 그냥 이 스텝 1부터 스텝 마지막 스텝까지를 하나도 안 내가 이거는 안 틀린다는 생각으로 기술해야 돼요. 그래서 어떤 감을 잡아요. 아, 이렇게 하지 안 틀리는구나. 그 감을 잡으면 그게 반복이 되면 당연히 속도가 붙어요. 그래서 많은 거를 연습 문제를 풀어봐야 된다 이런 정서 말고 한 주에 제 생각 한 두 문제면 족하거든요. 지금 한 것처럼 예를 들어 함수의 극한의 정의, 함수의 어떤 연속의 정의, 뭐 어떤 오픈셋 가장 단순한 것들이죠. 어떤 이제 입실론 델타 틱하게 적혀 있는 어떤 그런 정의들에 대해서 내가 그러니까 지금 문제를 풀라가 아니라 문제를 이해하라예요. 지금 어떤 얘기하는 부분이. 그래서 이 말이 맞냐에서 중의적인 여지를 완전히 없애는 그거를 훈련을 하시고 그러면 분명히 처음에 좀 틀릴 거예요. 근데 어느 정도 감이 오거든요. 아, 이렇게 하면 틀리는 거고, 이렇게 하면 맞는 거구나.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가 이제 그 다음 단계로 가는 시작점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함수의 원투원의 정의, 온투의 정의, 함수의 정의, 이 모든 것들. 그러면 당연히 이 정의들을 다 어떻게 분석해야 되냐면 스텝 1, 스텝 2, 스텝 3, 스텝 4. 물론 이 스텝을 바꿔도 이퀴벌런트 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럼에도 나는 이것들을 그런 식으로 봐야 돼요. 말 이해가 되나요? 그래야지 나도 이 어떤 포인트를 가지고 상대방이 하는 말을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강민선님께서 다음에 혹시 저한테 요청해 주실 때는 오늘 저한테 적으셨던 함수의 극한의 정의가 바뀌어 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맞는 것까지는 사실 아무래도 상관이 없고 똑같은 거는 아니어야 됩니다. 그가 지금 적으신 것 자체가 디펜던스를 하나도 안 읽고 계시는 거거든요. 적으신 문장 자체가. 그러니까 제가 그거부터 이제 그냥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근데 그거 누구나 다 겪는 과정이에요. 저도 그렇고. 수학 잘하는 친구들을 다 겪었던 것 같아요. 이건 맨 처음 수학 배울 때. 그러니까 아무도 이런 것들을 가르쳐 주는 사람도 없었고 과거에. 그 이제 수학 전공 공부하면서 이제 당황하기 시작하는 게 이 부분인데 그거 다 넘는 그 부분이거든요. 어떤 역량에 대한 거가 아니라서 이거 각자의 개성을 생각의 개성과 이거를 맞추는 거라고 좀 보는 게 좀 더 타당해요. 그래서 이게 내 세컨드 네이처가 되면 어떤 수학적인 문해력에 있어서 완전히 다른 것들이 되기 시작한다. 이렇게 보는 게 맞습니다. 필요한 삽질들 좀 해보겠습니다. 네, 혹시 그래도 제가 하고 싶은 질문도 있으시면 좀 듣고 한 10분 정도 시간이 더 있습니다. 지식적인 거 물어보셔도 괜찮습니다. 어떤 불편하신 거나 아니면 어떤 훈련하시는 방향에 대한 질문도 괜찮습니다. 저는 이 논리를 전개하는 오늘 같은 내용도 그런데 제가 좀 헷갈렸던 게 항상 그냥 정의된 함수랑 그 함수의 표현이 항상 있잖아요. 근데 그 두 개를 항상 혼동을 했던 것 같은데 그거를 좀 요즘에 알아가고 있습니다. 교수님께서 지적을 해주셔서 네, 알아가고 있습니다. 여기서 오해하면 안 되는 게 이게 어떤 예를 들어서 어떤 무시하거나 그런 게 아니야. 누구나 겪는 어떤 어려움이고. 그러니까 수학을 하는 사람들도 늘 어려워. 그러니까 약간 어떤 거냐면 이런 정서 비슷한데 정의를 이해하는 게 굉장히 섬세한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이해하려고 애써도 잘 안 돼요. 이게 그 정서거든요. 근데 이해하려고 애써도 안 되는데 그 애를 안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틀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상대방을 무시하는 정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의를 정확하게 이해한다는 게 쉽지 않은 거예요. 사실은 일단 그거를 하나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그리고 어떤 분들께는 제가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레코드로 남기는 성격이기도 하고 여기 계신 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건데 그 정서를 가지셨어요. 나 지금 해야 되는 거 너무 지금 어드밴스드한 건데 내가 왜 이런 데서 지금 시간 잡히고 있어도 되나? 이런 식으로 생각하실지도 있을 수도 있어요. 나 지금 알아야 되는 것도 한두 가지가 아니고 어떻게 보시면 맞냐면요. 기본적으로 여기 계신 분들이 응용 쪽에 관심이 있으신 가운데 수학을 하고자 하시는 거잖아요. 기본적으로. 실제로 그러면 거짓말이죠. 그러면 내가 어떤 거를 알면 어떤 수학적인 것들을 활용해서 논문을 쓰는 선에서 이것들을 할 수가 있느냐라고 물을 수도 있잖아요. 약간 지식적으로. 뭐가 필요하냐면요. 해석학개론을 배우면 그 실수의 공리로 수프리멈이라는 게 나와요. 이거 다룰 줄 알면 사실 지식은 더 필요가 없어요. 이게 다예요. 어떤 빈말이 아니에요. 수프리멈을 다룰 줄 알면 사실 실수에 대한 엄밀한 걸 다 다룰 수 있다는 뜻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옵티멀 트랜스포터에 관심이 있다고 합시다. 옵티멀 트랜스포터의 문제는 어떤 수배 인프 이런 식으로 규정이 되어져. 이거 다 실수의 공리에 대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다 어떤 이 직관이 없어가지고 이것들이 힘들다. 물론 직관도 쉽지 않은 건 사실이야. 그거보다는 이거를 엄밀하게 풀어 헤치는 능력이 그러니까 그거를 훈련을 안 한 거라고 보는 게 맞아요. 이게 어떤 PD의 어려운 거를 몰라. 물론 그거 다 결국에는 중요한 게 맞는데 그 문제가 아니에요. 수프리멈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게 필요해요.
오늘 한 이 라인에서 실수를 그러니까 약간 이렇게 보시면 맞습니다. 어떻게 모티베이션이라고 꼭 말씀드리기 좀 뭐한데 고등학교 미적분할을 생각하면 좀 쉬우시죠 마음에서. 아, 뭐 미분하면 되고 적분하면 되고 해석하면 뭐가 달라요? 그냥 지금 수학적으로 맞는 말 하고 있는 거. 그러니까 이 맞는 말을 하는 거가 그냥 당연한 거구나라는 게 인지가 되면 똑같아지는 시점이 와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그 전에 내가 계산으로만 했던 것들이 이제 이 엄밀한 걸로 합쳐지니까 당연히 같은 얘기가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오히려 이전으로 못 돌아가는 건 너무 당연한 거가 되는 거예요. 말이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니까 이제 입실론 델타 어려워라는 정서도 무슨 말인지는 수긍은 가지만 이제 훈련이 돼서 그 엄밀한 걸 내 방식대로 쓸 수 있는 시점이 되는 점 미쳤다고 그걸 안 쓰겠습니까? 어떤 내가 차를 운전하는 법을 알고 있으면 이제 걸어 다니는 거 이외의 선택지가 주어지는 그거잖아요. 너무 당연한 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 훈련만 그러니까 저 엄밀히 말하면 증명 기초에 대한 훈련만 되더라도 논문을 쓰는 것들은 어렵지 않아져요. 지식의 부재가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2021년도에 증명 기초를 가르쳤던 학생이 근래 아카이브에 논문 하나 올렸거든요. 근래 수학적인 그러니까 제가 이제 1년 동안 가이던스를 해준 걸로 올렸는데 정보기하 쪽으로 해서 이 친구 직접 하나 몰라요. 근데 이게 왜 되냐면 이런 정합에서 문제가 없기 때문에 그냥 지식이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어떤 수학에서 배우는 라인을 따라서 구체적인 계산, 뭐 커베이처가 됐든 그런 거 계산한 다음에 그럼 이거를 정의를 보면 그게 뭔 말인지 맞출 줄 안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제 그걸 가지고 내 방식대로 분쇄해가지고 자기 아티클로 쓰는 건 쓰면 되는 문제거든요. 이 지식들을 다 알고 이런 데 스트레스를 받지 마시고 이거 지금 정확하게 못 맞춰놓으면 두고두고 이게 나한테 스트레스가 되는 거에서 여기서 오히려 좀 더 인내하시는 게 언제나 맞아요. 어느 선에서 200% 맞출 생각에서 보셔야 돼요. 100%라는 거가 기준이긴 하지만 어떤 선에서 보여야 되냐면 그냥 읽으면 쭉 읽으면 그냥 보여야 돼요. 그냥 이거 이렇게 보는구나. 이렇게 읽혀야지만 된다. 이게 말씀하셨던 이제 수학적으로 맞는 문장을 기술하는 거에 대한 훈련입니다. 이 훈련이. 이거 보상이 있으실 거예요. 모든 의미에서. 그래서 이거 꼭 배워두세요. 어떤 논문보다도 더 큰 보상일 겁니다, 사실. 그리고 지금 이런 인지들을 하시는 것도 삽질들을 해보셨기 때문에 이런 인지가 이제 되는 거라고 보셔야 됩니다. 안 해보면 인지가 안 될 거 아니야. 아예 내가 이런 습관이 있다는 것 자체에 대해서. 그래서 틀릴 생각으로 해보시길 권하고 한 주에 한 주에 한 두 문제 정도. 내가 정말로 이거 맞는 문장 기술한다. 스텝 1부터 해가지고 스텝 N까지. 네, 혹시 하실 말씀 있으시면 돼요. 저 뭐 하나 여쭤볼 말씀하시죠. 게, 네. 그, 제가 항상 헷갈렸던 게 뭔가 정의가 된 무언가가 있으면 수학적으로 잘 이렇게 정의가 됐고, 그 정의가 됐는데 이거를 저희가 실제로 무언가를 통해서 계산을 하는 거는 다른 문제잖아요. 근데 다른 문제죠. 이거 두 개를 별개로 보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항상 뭔가 정의를 봤을 때 정의는 알겠는데 뭐 어쩌라는 거지? 그래서 뭐 계산을 어떻게 한다는 거지? 이런 그 의문이 항상 남더라고요. 저는 뭔가 정의를 보면 자유도도 너무 높은 것 같고 뭔가를 잡는다는데 그게 자유도가 너무 높고 그럼 이 중에 뭘 잡아야 되지? 계산은 정확히 어떻게 해야 되지? 이게 항상 의문이 남는데 이런 거는 어떻게 해소를 해야 될까요? 뭐 그거는 두 조언 가지를 같은 거. 꼬아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계산을 할 수 있는 거는 지금 계산하는 대상이 모든 사람한테 동일한 대상으로 맞춰져 있다는 기준 하에서 계산도 수행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수학적인 정의는 구체화에서 추상화를 토대로 추상적으로 주어진 대상이기 때문에 이 구체화는 사람들마다 다를 수가 있지만 추상화에서 정의되어 있는 거에 있어가지고는 정합에 있어가지고는 애매모호함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거에 대한 구체화는 당연히 일반적으로 무한계가 있기 때문에 수학적인 대상들이 굉장히 요긴한 거잖아요. 기본적으로 저희가 어떤 문장을 보는 거는 그 예시가 이제 기본적으로 무한계가 가능한 거니까. 그래서 정의 자체를 가지고 계산을 할 수 있다는 의미는 언제나 아니에요. 그렇죠. 그건 아, 다른 얘기예요. 근데 중요한 포인트는 우리가 어떤 걸 계산하면 그 계산되는 대상에 대해서 똑같은 말을 하고 똑같은 대상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다는 기준이 정해져 있는 포인트가 중요한 것이고. 근데 만약에 그 기준을 흔들어 버리면 아무 의미가 없는 얘기가 되는 거죠. 전혀 다른 아, 얘기죠, 서로가. 내가 네. 뭔가를 했다고 말하는데 그 대상이 나는 A 얘기하고 저 사람 A 프라임 얘기하고 저 사람 A 더블 프라임 얘기하고 있으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는 대화겠습니까? 계산하는 게 어려운 거랑 섞는 거는 별개의 문제고요. 아,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일단은 정의를 정확하게. 정의는 음, 그러니까 정확하게라는 말은 내가 A라고 그러니까 A 프라임을 바꿔도 돼요. 근데 그러면 내가 이걸 A에서 A 프라임을 바꾸고 있다는 걸 인지를 정확하게 해야 돼요. 음.
김동훈 쌤은 많이 와 계세요. 이거 이렇게 그냥 훈련만 하면 되는 그냥 문제로 그냥 보입니다. 단순히. 네. 저는 일단 다음 시간이 있어가지고 오늘은 그만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 이런 레포트는 여기서 마칠게요. 네.